네덜란드 출신 스트라이커 데니스 베르캄프는 최전방 공격수 밑에서 득점은 물론 도움을 만드는 다재다능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섀도우 스트라이커 포지션의 창시자이자 교과서로 불린 이유입니다. 또한 베르캄프는 우아한 터치와 볼 트래핑, 그리고 턴 동작을 겸비한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188cm의 장신에 속했지만 세밀한 플레이를 펼쳐 모두를 놀라게 했죠. 그는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널에서 핵심 선수였는데 2000년대 초반 아스널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팀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섀도우 스트라이커의 교과서이자 벵거 제국의 핵심이었던 베르캄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토트넘 팬이었던 아이. 베르캄프의 집안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오랜 광팬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맨유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데니스 로에서 착안해서 아들 데니스 베르캄프의 이름을 지었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베르캄프는 가족들이 모두 맨유를 응원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튀고 싶은 마음에 토트넘 호스퍼를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캄프는 어린 시절 토트넘의 테크니션 글렌 호드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토트넘을 응원했고 호드를 사랑했지만 아이러니하게 그는 훗날 토트넘의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의 레전드가 됐습니다. 도우미 이전 타고난 골잡이. 베르캄프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2살에 아약스 유스팀에서 축구를 배우기 시작했고 17살이던 1986년 아약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 데뷔에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도 뛰어난 시야와 볼 컨트롤, 슈팅력을 겸비했습니다. 폭발적인 득점력을 갖춘 선수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약스에서 주로 최전방 공격수와 오른쪽 윙어로 활약했습니다. 베르캄프는 1990-91 시즌부터 3시즌 연속으로 네덜란드 1부 리그 에르디비지의 득점왕을 차지할 정도로 탁월한 득점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는 1991-92 시즌 유럽 축구연맹컵 결승 1차전에서 풀타임 출전하며 팀의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때의 활약을 바탕으로 1992년에 발롱도르 3위에 선정됐고 2년 연속 네덜란드 올해의 선수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베르캄프는 도우미보단 해결사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승 트로피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아약스에서 7시즌 동안 뛰면서 리그 우승은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그 밖에 2번의 리그컵 우승, 유에파컵 위너스컵에서 각각 한 차례 우승에 그쳤습니다. 베르캄프가 7시즌 동안 보여준 활약에 비하면 트로피 수집은 성공적이지 못했던 셈이죠. 베르캄프는 아약스에서 뛴 7시즌 동안 모든 대회를 통틀어 237경기에서 122골을 기록했습니다. 벵거 감독과 운명의 만남. 빅클럽의 구애를 받던 베르캄프는 1993년 이탈리아 세리에 A 명문 인터밀란으로 이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친 이탈리아 스타일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밀란에서 2시즌 동안 리그 52경기에 나서 11골을 넣는데 그쳤습니다. 그는 리그에서 부진을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 만회했습니다. 베르캄프는 1993-94 시즌 유에파컵 잘츠부르크와 결승 1, 2차전에 모두 선발 출전해 맹활약했습니다. 팀도 2연전을 모두 승리하며 정상에 올랐고 베르캄프는 득점왕을 거머쥐었습니다. 1995-96 시즌을 앞둔 여름, 아스널은 조지 그레엄 감독을 경질하는 등 대대적인 팀 개혁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리에 A에서 방황하던 베르캄프를 영입했습니다. 인터밀란도 자신들과 맞지 않는 베르캄프를 미련 없이 보냈습니다. 베르캄프와 벵거 감독의 만남은 그로부터 1년 뒤에 일어났습니다. 1996년 여름, 일본 J리그의 나고야 그랜퍼스에서 온 프랑스 감독이 아스널의 지휘봉을 잡았고 네덜란드 공격수 베르캄프와 운명적인 만남이 성사됐습니다. 벵거볼의 핵심. 벵거는 누구보다 베르캄프를 잘 활용한 감독이었습니다. 베르캄프는 아스널 이적 후 벵거 감독을 만나면서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득점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공격 조율 능력 또한 선보였죠. 특히 1999년 입단한 공격수 티에리 앙리와 호흡이 유독 좋았습니다. 베르캄프와 앙리는 당시 유럽 무대에서 가장 치명적인 공격 조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베르캄프도 훗날 영국 축구 매거진 포포투 인터뷰에서 앙리, 마르코 판 바스턴, 이안 라이트, 파트릭 클라이베르트, 니콜로 아넬카 중 앙리가 최고의 공격 파트너였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는 벵거 감독 축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의 전성기를 함께한 선수였습니다. 아스널의 1997-98 시즌 더블 우승, 2001-2002 시즌 더블 우승, 2003-4 시즌 리그 무패 우승 등 벵거볼의 전성기에는 항상 베르캄프가 있었습니다.
베르캄프의 개인 공격 포인트 기록이 가장 좋았던 시기는 1997-98 시즌이었습니다. 그는 이 기간 모든 대회 통틀어 22골 20개 도움을 기록하며 아스널의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그 결과 베르캄프는 올해의 골과 잉글랜드 프로축구 선수협회 올해의 선수, 축구기자협회 올해의 선수상을 모두 석권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최고의 득점. 베르캄프는 우아한 동작으로 수많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그중 베르기턴 득점은 빼놓을 수 없는 명장면입니다. 이 골은 2001-2 시즌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베르캄프는 상대 수비수 니코스 다비자스를 등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골대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로베르 피레로부터 낯기운 패스를 왼발 원터치로 돌렸습니다. 베르캄프는 공을 먼저 보낸 후 자신도 턴 동작으로 다비자스를 벗어났습니다. 이후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가볍게 마무리했습니다. 베르캄프는 훗날 이 득점을 실제로 노린 플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당시 상황에서는 그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바로 들었다. 나의 의도가 성공할지는 몰랐지만 일부러 노린 플레이는 맞다고 말했죠. 베르기턴 득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전설 웨인 루니의 맨체스터 시티전 바이시클킥 득점을 제키고 영국 공영방송 BBC에서 선정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득점에 뽑히며 아직까지도 축구 팬들에게 회자되는 명장면입니다. 하이버리와 함께 퇴장. 베르캄프는 한국 나이로 38세였던 2005-6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2006년은 1913년부터 아스널의 홈구장으로 사용됐던 하이버리가 문을 닫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베르캄프는 마치 운명처럼 하이버리와 함께 아스널 팬들에게 작별을 고했습니다. 그의 은퇴 경기는 아스널의 새로운 홈구장 에미레이트 스타디움 개장 기념 경기로 열렸습니다. 베르캄프는 2006년 7월 22일 에미레이트 스타디움에서 그의 친정팀이자 고향팀 아약스와 맞대결로 은퇴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때 아스널과 아약스 그리고 네덜란드 국가대표 전 현직 선수들이 총출동해 그의 마지막을 빛냈습니다. 베르캄프는 아스널에서 11시즌 동안 모든 대회를 통틀어 423경기에서 120골, 166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아스널의 3차례 리그 우승과 4차례 FA컵 우승 등을 함께 경험하며 아스널 구단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이루지 못한 우승 꿈. 베르캄프는 1990년 처음으로 네덜란드 축구대표팀에 발탁됐습니다. 그는 유로 1991을 통해 첫 메이저 대회를 출전했습니다. 베르캄프는 이 대회에서 총 3골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 준결승에서 돌풍의 팀 덴마크의 덜미를 잡혔지만 베르캄프는 강한 인상으로 대회 베스트 11에 선정됐죠. 베르캄프는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모로코전을 시작으로 16강 아일랜드, 8강 브라질을 상대로도 각각 한 골씩 득점했습니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이번에도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베르캄프의 활약에도 8강에서 삼바 군단 브라질에 2대3으로 지며 대회에서 탈락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월드컵은 베르캄프와 한국 축구 팬에게 잊을 수 없는 대회입니다. 베르캄프의 네덜란드는 조별리그에서 한국에 0대5 참패를 안겨줬습니다. 베르캄프는 1골 1도움을 올렸고 경기 내내 한국 수비진을 유린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네덜란드를 지휘했던 감독이 4년 뒤 2002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의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였다는 것입니다. 베르캄프는 16강전에서 유고슬라비아를 상대로도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8강전 다시 한번 그의 명성에 걸맞은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베르캄프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프랑크 더 브루의 롱패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른발로만 3번의 간결한 터치 이후 공을 구석으로 차넣어 득점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세계적인 수비수 로베르토 아얄라를 바보로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베르캄프의 활약으로 네덜란드는 아르헨티나를 2대1로 잡고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호나우두가 이끈 브라질과 승부차기 끝에 무너졌고 3위 결정전에서는 다크호스 크로아티아에 지며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베르캄프는 자신의 마지막 메이저 대회였던 유로 2000에서 조별리그부터 4연승으로 승승장구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캄프의 메이저 대회 악연은 이번에도 계속됐죠. 네덜란드는 결국 문턱에서 만난 이탈리아의 승부차기 끝에 패배했고 베르캄프는 이 대회를 끝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비행 공포증. 베르캄프는 1994년 미국 월드컵 이후 비행 공포증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개인 용무는 물론이고 원정 경기를 갈 때도 항공기 대신 육로로 이동했습니다. 그는 비행 공포 때문에 특히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컨디션으로 경기에 나서기 어려웠습니다. 베르캄프가 처음부터 항공기 탑승을 거부했던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는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항공기를 타고 먼 거리를 이동했습니다. 그에게 비행 공포증이 생겨난 것은 1994년 이후입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당시 네덜란드 대표팀의 일원이던 베르캄프는 당시 선수단과 함께 항공기에 동승한 기자 한 명에게 내 가방 안에 폭탄이 들어있다는 농담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비행기 이륙이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베르캄프는 비행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베르캄프는 비행 공포증이란 악조건 속에도 네덜란드 대표팀에서 꾸준히 활약하며 월드컵 4위, 유로 4강 등의 굵직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10년 동안 국가대표 79경기에 출전해 37득점을 기록하며 네덜란드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이처럼 베르캄프는 매우 특별한 선수였습니다. 섀도우 스트라이커란 포메이션을 재정립했고 믿을 수 없는 터치로 축구 팬들의 탄성을 자아냈습니다. 훗날 불가리아 출신 디미타르 베르바토프가 백작이란 칭호를 받았지만 원조였던 베르캄프를 능가하긴 어려웠습니다. 또한 벵거 감독을 상징하던 벵거볼도 베르캄프란 선수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축구 팬들이 그의 우아한 터치를 그리워하는 이유입니다.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나요? 저희 남자라면 채널은 유튜브 최초 해외 유명 분석팀 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스포츠 분석 경기는 방대한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분석위원들의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한 경기 리듬 및 팀 운영 상태 등을 토대로 전문 스포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에 100%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익률엔 100%가 있습니다. 적중률은 100%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수익률은 100%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정보 공유방에 초대받고 싶은 구독자분들은 고정 댓글에 오픈 채팅으로 문의주세요.